이 이야기는 병원에서 절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1세 내과 전문의 한정우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60년 동안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지금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지만 매일 새벽 5시면 책상 앞에 앉아 건강한 노년을 연구합니다. 왜 이렇게 나이 든 의사가 아직도 연구를 하냐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려는 이야기는 바로 식초에 대한 진실입니다. 보약보다 낫다는 말 정말일까요?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을 비웃었습니다.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민간요법 따위를 믿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어느 날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일입니다. 당시 저는 76살이었고 제 몸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165에 100, 당화 혈색소는 7.1, 체중은 83kg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건강을 지도하던 제가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한 채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무겁고 피곤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밤에는 자다가도 가슴이 답답해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제자 중 한 명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식초 요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웃어넘겼습니다. 나 같은 의사가 식초를 마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연구 논문들을 보여주며 설득했고 저는 결국 스스로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고 절박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석 달 만에 혈압은 130에 80으로 떨어졌고 체중은 6kg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그 지독했던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웠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이후 10년이 넘게 저는 매일 식초를 마시며 그 효과를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식초의 효능만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과학과 오해를 구분하고 싶습니다. 인터넷에는 식초에 대한 과장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만병통치약처럼 포장된 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초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과장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병실인가요? 안방인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본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식초는 산성인데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준다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듣는 말입니다.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식초의 주성분은 아세트산입니다. pH는 2에서 3 정도로 매우 강한 산성을 띱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식초를 마신다고 해서 혈액의 pH가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 pH는 7.35에서 7.45 사이로 아주 엄격하게 유지됩니다. 이것은 신장과 호흡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절하는 영역입니다. 만약 혈액의 pH가 급격하게 변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왜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그것은 pH를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연구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간에서 에너지 대사 경로에 참여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세트산은 이 과정에서 지방을 태우는 효율을 높이고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유익균이 잘 자라면 장 환경이 개선되고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식초가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진짜 이유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식초는 체질을 바꾸는 마법사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흙을 갈아주고 물을 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처럼 식초는 우리 몸이 스스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텁텁하거나 속이 더부룩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밤사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장내 환경이 나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아침 공복에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뒤 식초를 탄 물을 마셔보세요. 처음에는 시큼한 맛이 낯설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초를 원액 그대로 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 점막과 식도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식초 한 큰술에 물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거나 빨대를 사용해서 치아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치아 에나멜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셔야 합니다. 알칼리성 체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초가 좋은 이유는 체질을 바꿔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식초가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혈당과 혈압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 당시 제 혈압은 165에 100이었고 당화혈색소는 7.1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것을요.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했지만 일단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보여준 연구 논문이 있었습니다. 2023년 당뇨병 케어라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었는데 식사 전에 아세트산 20g을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이 30에서 35% 감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연구였고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원리는 이렇습니다.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을 먹었을 때 그것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또한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받아들이는 감수성도 높여줍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석 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혈당을 재보니 130이 나왔습니다. 평소 150에서 160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석 달 뒤에는 당화혈색소가 7.1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로서도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에서 2009년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비만인 성인 175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매일 15에서 30ml의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평균 체중이 1.2에서 1.7kg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도 6에서 10%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 효과이고 식초를 끊으면 다시 원래 수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면 효과가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혈압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습니다. 2016년 일본의 식품화학영양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고혈압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식초를 섭취하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제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석 달 만에 혈압이 165에서 13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초가 약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식초는 대사 조절을 돕는 보조식품 수준입니다. 만약 혈당이 200 이상으로 높거나 혈압이 180 이상이라면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초는 경도에서 중등도 수준의 대사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초만 마신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 역시 식초만 마신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했습니다. 저녁은 6시 전에 먹고 밤에는 군것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제 건강을 회복시켰습니다. 식초는 그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혹시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약을 먹기는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두기도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식초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정기적으로 수치를 체크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식초와 함께 식단 조절과 운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 환자들이 식초를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식초 연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68세 남성 환자인 김호철 님이었습니다. 호철 님은 30년 넘게 제 병원을 다니던 분이셨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호철 님은 30대 중반으로 건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철 님은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환자였습니다. 복부 비만에 고혈압, 고지혈증까지 3가지 문제를 모두 가지고 계셨죠. 키는 170cm인데 체중이 92kg이었고 특히 배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혈압은 150에 95, 총 콜레스테롤은 250, 중성 지방은 30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약물 치료를 권했지만 호철님은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아직 젊은데 약을 먹고 싶지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생활습관 개선을 먼저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식초 요법을 시작한 지 5년쯤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효과가 있었기에 호철님께도 권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호철님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초를 마신다고 건강해질 수 있느냐며 의심하셨죠. 하지만 제가 직접 10년 넘게 실천하고 있고 관련 연구 논문들도 있다고 설명하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호철님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30분 뒤에 현미식초 한 큰술을 물 300ml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30분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마시는 거죠. 동시에 탄수화물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저녁은 반드시 6시 전에 먹고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호철님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식초 맛이 너무 시큼해서 마시기 힘들다고 하셨죠. 저는 꿀을 조금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오셨을 때 호철님 얼굴에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체중을 재보니 2kg이 줄어 있었습니다. 2달째에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체중이 4kg이 더 빠져서 총 6kg 감소했고 허리둘레가 9cm나 줄었습니다.
호철님은 신이 나셨습니다. 바지가 헐렁해져서 새로 사야 한다며 웃으셨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석 달 뒤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200에서 150으로 무려 25%나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도 300에서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은 150에서 135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은 아니었지만 위험 수준에서는 벗어난 것이죠. 가장 놀라웠던 것은 호철님의 표정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호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도 숨이 안 찹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호철님께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식초만의 효과가 아니라고요. 식초와 함께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운동하고 저녁을 일찍 먹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석 달 하다가 그만두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죠. 호철님은 지금까지도 이 습관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5년이 지난 지금 호철님의 체중은 78kg으로 유지되고 있고 혈압과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입니다. 약 한 알 먹지 않고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기저질환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철님이 만약 처음부터 포기했다면 지금쯤 아마 약을 여러 종류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호철님은 석 달을 참고 견뎠고 그 결과 지금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식초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 아내입니다. 제가 처음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아내는 걱정 반 의심 반으로 바라봤습니다. 60년 동안 의사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초를 마신다니 이상하게 보일 만도 했죠. 하지만 아내는 제가 석 달 만에 6kg이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표정이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일어났는데 이제는 상쾌하게 일어나니까요. 아내도 그때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내는 70세였고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고 체중도 65kg으로 과체중이었습니다. 키가 155cm인 것을 고려하면 10kg 정도는 빼야 하는 상황이었죠. 저는 아내에게도 식초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제가 직접 만든 사과 식초 음료를 맛보더니 생각보다 괜찮다며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특별한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사과 식초 한 큰술에 꿀 반 큰술, 생강 간 것 조금, 그리고 따뜻한 물 200ml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이것을 매일 아침 마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체중이 2kg 줄었고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의 체중은 60kg으로 5kg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체중 감소로 인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든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5kg이면 무릎에는 20kg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지금 아내는 10년째 식초를 마시고 있습니다. 체중은 58kg으로 유지되고 있고 무릎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식초만의 효과는 아닙니다. 아내도 저와 함께 식단을 조절했고 매일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먹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우리 부부가 함께 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 건강 습관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또는 가족이 함께 실천하면 훨씬 쉽게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와 아내는 함께 식초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살자고요. 이 작은 의식이 우리 부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식초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서로의 건강을 챙기고 함께 늙어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함께 건강을 지킬 동반자가 있으신가요?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누군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식초를 안전하게 실천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년 동안 식초를 마시면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는 식초를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식초는 반드시 적정량을 지켜야 합니다. 하루에 마셔야 할 적정량은 15에서 30ml, 즉 한 큰술에서 두 큰술 정도입니다. 이것을 물의 10배에서 20배 정도 희석해서 마셔야 합니다.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저도 초기에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바쁘다는 핑계로 식초를 물에 제대로 희석하지 않고 마셨는데 그날 저녁 속이 쓰리고 불편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이후로는 반드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마십니다. 식초를 마시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20에서 30분 전입니다. 이 시간에 마시면 혈당 조절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완전 공복 상태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물 한 잔을 마셔서 위를 깨운 다음 30분 후에 식초물을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시중에는 여러 종류의 식초가 있지만 반드시 천연 발효 식초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과 식초, 현미 식초, 포도 식초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절대로 빙초산으로 만든 합성 식초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라벨을 확인해서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발효 식초를 선택하세요. 치아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식초는 산성이 강해서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빨대를 사용해서 마십니다. 그러면 식초가 치아에 직접 닿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신 후에는 물로 입을 가볍게 헹구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바로 양치질을 하는 것은 피하세요. 산성 상태에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이것입니다.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데 식초를 마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에 시작하세요.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식초를 권할 때는 먼저 위 상태를 확인합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초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약과 함께 복용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뇨약을 먹고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혈당을 자주 체크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에 50ml 이상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 장애나 칼륨 수치 이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루 20ml를 지켜왔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마시고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한 석 달은 꾸준히 마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에게 식초는 이제 커피나 차와 같은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안전하게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년 전 제가 처음 식초를 마시기 시작했을 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60년 넘게 의사를 한 사람이 민간요법 같은 것을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의사이기 이전에 한 명의 환자였습니다. 무너지는 내 몸을 지켜야 하는 절박한 사람이었죠. 그 15년의 시간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식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분명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마시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석 달, 그리고 평생 습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식초는 체질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사 환경을 개선합니다. 둘째, 혈당과 콜레스테롤,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지만 약물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적정량만 마셔야 하며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식초만으로는 부족하며 식단 조절과 운동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제가 15년 동안 식초를 마시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혈압이 떨어지고 체중이 줄어든 것도 좋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91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씁니다.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을 지키는데 식초가 작은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의사로서 6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식초 한 스푼, 30분 걷기, 저녁 일찍 먹기, 충분한 수면, 이런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듭니다. 우리는 늘 복잡한 해답을 찾습니다. 비싼 보약을 찾고 특별한 치료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단순한 습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을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식초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꿔보세요. 그것이 식초가 될 수도 있고, 아침 산책이 될 수도 있고, 저녁을 일찍 먹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91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꾸준히 마실 수 있는 친구입니다. 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값싼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드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0년 후, 20년 후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드는 기적,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